먼 옛날 편작이라는 유명한 의원이 괭나라라는 곳에 머물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편작이 거리에 나섰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태자님이 돌아가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 귀로 똑똑히 들었다니깐 오늘 새벽에 숨이 끊어지셨다는구만. 아이고, 이 일을 어째... 아유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아니 태자님이 죽었다니 그게 정말이요? 아유 아유. 태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편작은 곧바로 괭나라의 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 유명한 명인 편작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이 태자님의 주치라고 들었어. 태자님이 돌아가셨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군요. 태자님이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다오. 태자님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내장이 상했었죠. 그러다 보니 전기가 사기를 누르지 못하였고 또 그 사기가 쌓여 발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랍니다. 사망 시간이 언제요? 오늘 새벽입니다. 그럼 아직 입관은 하지 않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태자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소. 예? 아니 어떻게 그런... 편장님, 당신이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난 명이라곤 하나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먼 옛날에 살았던 유부라는 명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그는 환자의 환부를 보는 것만으로도 병의 징후를 알아냈다고 하지요. 그리고 피부를 칼로 가른 후 직접 모장을 깨끗이 씻어 전기를 다스리고 신체의 기능을 회복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선생이 아무리 유명한 명이라곤 하나 유부 정도의 실력이 되지 못한다면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정말 제대로 살펴본 것이요. 네? 당신이 말하는 의술은 대나무 구멍으로 하늘을 엿보는 것과 같군요. 뭐라고요? 난 비록 환자의 맥을 짚어보거나 얼굴빛을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당신에게서 그 증세만 듣고도 병의 내부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어. 보지 않고도 태자님의 증상을 훤히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주치, 나보다도 잘 안다고요? 다시 한번 제대로 진찰을 해보시오. 분명 태자의 귀에서는 귀울음 소리가 들리고 코는 벌름거리고 있을 것이오. 뭐라고요? 편작은 중서자의 안내를 받아 태자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태자님이 살아계시군요. 뭐라고? 그렇습니다. 태자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편작이라고 하옵니다. 태자님의 병환을 제가 살펴보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편작이라고? 선생의 명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었소.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태자님은 지금 시골이라는 병에 걸리셨습니다. 이 병은 대개 양기가 음기 속으로 흘러내려가 위를 움직이고 경맥과 낙맥을 막히게 하지요. 그리하여 나중에는 음기가 파괴되고 양기가 단절되어 혈색이 없어지고 맥이 어지러워져 몸이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그렇다면 태자를 살릴 수 있단 말이오? 태자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제가 치료해보겠습니다. 편작은 침을 꺼내어 정성스럽게 태자의 몸에 침을 꽂았습니다. 태자야, 정신이 드느냐? 아바마마. 그래, 애비다, 애비야. 선생이 아니었다면 난 사나들을 그냥 땅속으로 묻을 뻔했소. 아직 병이 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간 탕약을 먹으며 좀 더 치료를 해야 합니다. 편작은 태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게 되자 태자의 음과 양의 기를 조절하면서 20일 동안이나 탕약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완전히 회복됐죠. 편장님,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당신을 보며 정말 느낀 점이 많았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당신의 명성은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오.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해줬을 뿐이라오.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태자를 살려낸 편작은 그 후로 더욱 유명한 명의가 됐습니다. 하루는 위나라의 왕이 이렇게 더 큰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편작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대는 모든 이들이 알아주는 최고의 명이요. 듣자 하니 그대의 두 형들도 모두 의원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요? 그렇습니다, 폐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두 형님들도 모두 의원이십니다. 그렇군. 그럼 삼형제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 명이라고 생각하시오? 큰형님이 가장 뛰어나시고 그 다음으로 둘째 형님이 뛰어나십니다. 아니 그럼 그대의 의술은 그대의 형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폐하. 오호, 천하가 알아주는 명의가 자신의 의술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말하다니. 그대의 형들은 얼마나 뛰어나길래 그런 말을 하는 것이오? 먼저 저의 큰 형님의 의술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큰 형님은 환자가 아픔을 느끼기도 전에 얼굴빛만 보고도 앞으로 병이 있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답니다. 이보시오. 앞으로 당분간 나름식은 되도록 먹지 마시오. 네? 왜요? 당신은 지금 간이 안 좋은 듯하오. 그대로 방치하다간 큰일 날 것이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얼마나 건강한데요. 어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시오. 알았다고요.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이렇게 얼굴빛만 보고 상대의 증상을 파악하시고 미리 원인을 제거해 주시지요. 그러다 보니 환자는 아파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어떤 치료를 해줬는지도 잘 깨닫지 못한답니다. 오호, 그이는 정말 명의로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명의로 소문이 나지 못했지요. 그럼 둘째 형님은 어떠한가? 둘째 형님은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그의 병을 알고 치료해 주십니다. 선생님, 어제부터 계속 배가 아파요. 배탈이 났나 봐요. 단순한 배탈이 아니구나. 조금만 더 오래 놔두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건 아닌데요? 자, 이것을 받아라. 하루 한 포씩 잊어버리지 말고 먹도록 해라. 이렇게 둘째 형님께서는 환자의 병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그 증상을 꿰뚫어 보시지요. 그리고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해주신답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들은 둘째 형님이 자신의 큰 병을 고쳐주신 것도 모른답니다.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전에 그 병을 먼저 치료해주다니. 과연 명이라고 할 수 있겠구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에 비해 저는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 신음할 때에야 비로소 그 병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침도 놓고 진귀한 약도 먹이고 또 수술도 해야 했지요.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의 치료만을 보고 판단하며 저를 명의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진데 의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렇게만 생각했던 것이로군. 그러나 그것을 이리도 솔직하게 시인하는 당신도 진정한 명이요. 과찬이십니다, 폐하. 이 밖에도 중국의 전설적인 명의 편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죠. 한의학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편작은 지금도 뛰어난 명의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아있답니다. 루소,
저 그림을 그럼 자네가 샀던 거란 말인가? 자네가 오기 전에 저 그림을 치운다는 것을 그만 깜빡하고 말았군 그래. 이보게 로소, 그럼 일부러 내 형편을 도우려고 저 그림을 샀단 말인가? 이보게, 단순히 자네를 동정해서 그때 내가 저 그림을 샀다고 생각하지 말게. 로소, 난 정말 저 그림이 좋아서 산 거였으니까. 그리고 겨우 300프랑에 난 대화가의 그림을 살 수 있던 게 아닌가. 자네, 나야말로 그게 한몫 본셈이라니까. 로소, 고맙네. 자네 같은 친구를 가져서 난 정말 행복하다네. 그렇습니다. 루소는 밀레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지도 않은 미국 사업가의 이름을 빌려 밀레의 그림을 샀던 것이죠. 그들의 이런 따뜻한 우정은 그 두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